지난 8일 한 20대 남성이 뉴욕에서 스쿠터를 타고 돌아다니며 무차별 총격을 벌여 80세 노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뉴욕주 허드슨강 인근 지역에 내린 폭우로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홍수가 발생해 3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마리화나 문제로 입대 거부 사례가 늘면서 의회에서는 마리화나와 관련된 국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후 어린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온 에너지 음료 프라임 한 병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콜라 6캔과 맞먹는 양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 50개국에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이를 돕고 있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기금 모금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8일 한 20대 남성이 뉴욕에서 스쿠터를 타고 돌아다니며 무차별 총격을 벌였습니다. 용의자는 2시간 동안 총격으로 80세 노인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퀸즈와 브루클린에서 총격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25세의 남성인 용의자는 스쿠터를 몰며 2시간 동안 뉴욕 5곳에서 행인들과 상점을 향해 무작위로 권총을 쐈습니다. 첫 총격이 발생한 시점은 오전 11시로 총격범은 브루클린의 한 거리 모퉁이에서 총격을 가해 21세 남성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이후 17분 뒤에는 퀸즈의 한 네일숍 부근에서 87세 노인을 총격 살해했습니다. 용의자는 퀸즈의 다른 상점 앞거리로 이동해 다음 행인 무리에게 3번째 총격을 가했지만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3번째 총격이 발생한 지 8분 뒤인 오전 11시 35분께는 범인이 쏜 총에 44세 남성이 얼굴을 맞아 병원에 입원했지만 중태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로부터 1분도 지나지 않아서는 63세 남성이 오른쪽 어깨에 총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과거 범죄로 한 차례 체포된 이력이 있는 이 용의자는 오후 1시 10분께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경찰은 그가 9mm 권총과 확장 탄창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지프 케니 NYPD 형사국 부국장은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범인이 스쿠터를 운전하면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주 허드슨강 인근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면서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급류에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웨스트체스터 등 5개 카운티의 고속도로가 일시 폐쇄됐습니다. 어제 뉴욕주 허드슨강 인근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드슨밸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집을 나와 대피하던 30대 중반의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고 반려견은 생존한 채로 발견돼 이웃이 구조했습니다. 도로에 거센 물살이 흐르고 다리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막심해지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북서쪽 오렌지 카운티와 중부 온타리오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최대 200mm의 폭우가 내려 돌발성 홍수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날 오후 9시 30분까지 13,000채의 주택이 정전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뉴욕시 북쪽 허드슨강에 접해 있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를 포함해 최소 5개 카운티에 있는 고속도로를 폐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렌지 카운티 동부에서 심각한 홍수로 운전자들이 차량에 갇히는 사례가 보고됐다며 운전자들에게 익사하지 말고 돌아서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홍수로 수천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돌발 홍수 경보를 뉴욕을 넘어 인근 커네티컷주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구가 12만 년 만에 기온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폭염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WFLA 방송의 수석 기상학자 제프 바라델리는 지난 8일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12만 년 만에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겪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제 막 시작된 엘니뇨가 앞으로 강해지면 지구의 온도를 더 높일 것이라며 이번 여름은 지구촌 더위에 대한 기록을 계속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가속되던 지구온난화에 더불어 엘니뇨 현상까지 겹치면서 이달 3일에서 5일 세계 평균 기온은 17도를 넘고 4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라델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기온은 지구 기온을 측정하기 시작한 1800년대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과학자들 역시 2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난 뒤 지구 평균 기온은 지금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바라델리는 약 12만 5천 년 전 정점을 찍은 마지막 간빙기 이후 인류가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마지막 간빙기의 지구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약 1도 높고 해수면은 약 30피트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라델리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오르기까지 만년이 걸렸는데 화석 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난 200년 만에 지구 평균 기온이 3도나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온난화 속도는 마지막 빙하기에 진행된 자연적 온난화와 비교하면 50배 수준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온난화가 훨씬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이고 빨리 진지해지는데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고 경고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번 방문을 마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은 양국에 모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려는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보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에서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중 두 나라는 번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 믿는다며 양국이 이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함께 살고 세계 번영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분리가 양국 모두에게 재앙이고 세계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또 그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어느 방문도 하룻밤 사이에 우리의 도전을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이번 방문이 중국의 새로운 경제팀과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이 관계를 안정시키고 오해의 위험을 줄이고 협력 분야를 논의하기 위한 광범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옐런 장관은 미국이 국가 안보라는 이유를 내세워 기존에 취했거나 앞으로 취할 계획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표적 경제 조치이고 투명하고 범위가 좁다며 미국에 경제적 이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향후 회담을 위한 새로운 공식적인 구조를 발표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양측의 이익을 가져다줄 자주 그리고 정기적인 소통을 더 많이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미 전역에서는 마리화나 문제로 입대 거부 사례가 늘면서 이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는 마리화나와 관련된 군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공화당 강경파 가운데 한 명인 매츠 가에츠 플로리다 하원 의원은 의회에 군 입대나 임관 시 마리화나 검사를 없애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에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전에 마리화나를 사용했다고 군 입대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들이 미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화당 토니 곤잘레스 텍사스 하원 의원도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라 허가된 마리화나 함유 제품을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민주당 로버트 가르시아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도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 개인이 마리화나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보안 허가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법안들은 미국 내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런 마리화나 문제로 입대가 거부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신병 모집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이유로 잇따라 제출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실제로 2022년 신병 모집 시 실시된 마리화나 검사에서는 2020년보다 약 33% 정도 더 많은 미국인들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와 38개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고 워싱턴 DC 및 23개 주에서는 비의료용 사용도 허용한 상태입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제조한 프라임, 지난해 출시된 후 어린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온 에너지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임 한 병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콜라 6캔과 맞먹는 양으로 확인됐습니다. 찰스 슈머 상원 의원이 FDA에 프라임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어제 찰스 슈머 연방 하원 의원은 FDA에 에너지 음료 프라임의 카페인 함량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음료는 유튜브 스타인 로건 폴과 KSI가 창안해 제조한 것으로 어린이 팔로워들이 거의 폭발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인기 높은 에너지 음료입니다. 슈머 상원 의원은 올 여름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신분의 상징 같은 상품이 바로 이 음료라면서 이렇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품이 어린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구매자들이나 학부모들이 알아야 한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튜브의 유명 인플루언서 2명의 창안으로 구독자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출시된 프라임은 지난해 판매가 개시된 즉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식품점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학교 마당 세일 장터에서도 장사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음료는 설탕 제로의 채식주의 식품이라는 광고와 함께 출범했지만 카페인 함량 수준이 매우 높은 에너지 음료입니다. 프라임의 카페인 함유량은 12온스 캔 1개당 200mg에 달해 코카콜라 캔 음료 6캔의 카페인 양과 맞먹는 양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높은 카페인 함량 때문에 영국과 호주에서는 학교에서의 판매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높은 카페인이 어린이들에게 심장 관련 질환과 불안감, 소화불량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 대표들은 이 음료의 캔에 분명히 1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권장하지 않음이라고 경고문을 넣었고 프라임 하이드레이션이라는 별도의 스포츠 음료를 카페인 제로로 발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뉴저지에서는 스키밍 사기로 인한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의 피해액이 35만 5천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가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복지국이 사기 행위로 인해 푸드 스탬프 수혜금을 도난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7월 1일 사이 피해를 당한 뉴저지 푸드 스탬프 수혜자는 오는 8월 30일까지 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 7월 이후 발생한 피해의 경우는 사기 적발일로부터 30일 안으로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 카드의 경우 카드 정보를 복제해 돈을 빼가는 이른바 스키밍 사기에 취약합니다. 푸드 스탬프 사용을 위한 카드에는 사기 방지를 위한 칩이 장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제 단말기에 불법으로 부착된 스키밍 장치를 통해 돈이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 복지국은 지난해 스키밍 사기로 인한 뉴저지 푸드 스탬프 수혜자 피해액이 35만 5천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푸드 스탬프는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식료품 구입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몰래 빼가는 스키밍 사기는 피해자 입장에서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 정부가 제공하는 사기 피해 보상금은 연방정부 기금을 바탕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보상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에 소셜서비스위원회로 제출하면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 뉴욕 총영사관이 튀르키예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지난 7일 한국 문화 홍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공공 외교 차원에서 한국과 튀르키예의 문화를 알리고 양국의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지난 7일 주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시 맨하튼 소재 튀르키예 하우스에서 한국 문화 K-컬처를 알리는 한 튀르키예 조인 컬처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6.25 한국전 참전 73주년 기념 및 7.27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국이자 우호국을 대표하는 튀르키예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뉴욕시 관계자와 뉴욕 주재 외교단, 차세대 한인 및 미국인 등을 포함해 약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희환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시 맨하튼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 튀르키예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서는 맨하튼 유명 케이준 식당의 오너 셰프인 정재은 셰프가 케이터링을 맡아 한국과 미국의 대표 요리법을 접목시킨 다양한 퓨전 한식 요리와 한 튀르키예 간 우호를 상징하는 요리를 선보였고 스토니브룩 대학 K-팝 댄스팀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소개하는 시식 행사를 열었고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관광을 소개하고 홍보했습니다. 또한 한국 전통주인 막걸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미국 최초의 수제 막걸리 브랜드인 마쿠의 시음 행사도 열렸습니다. 지난 1988년 설립 후 전 세계 50개국에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이 55만 명을 도운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기금 모금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기금 모금 만찬에는 전 세계 16개 지부의 회원 180여 명과 후원자 등 4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고 재단 창립 2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애슐리 육 준비위원장은 굶주린 어린이들을 위한 재단에 함께해준 회원과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which has been dedicated to tirelessly serving hungry children around the world. Tonight, as we gather together, we aimed to reflect on remarkable journey that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안젤린 조 재단 총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25년간의 재단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난 25년간 수십 개국의 수십만 아이들을 도와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들을 비롯하여 20여 개국 아이들에게 45만 불 이상을 사용하였고 올해는 55만 불 이상, 또 내년에는 65만 불 이상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행사의 기조연설은 장욱진 UN NGO 국제기구 국장이 맡았습니다. 만찬 행사에 앞서 사일런트 옥션을 통해 예술품과 의류, 보석 등을 판매해 기금 모금에 함께했습니다. 1998년 설립된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현재 전 세계 24개 지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은 8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립 후 현재까지 500만 달러를 모금해 세계 각지 55만 명 이상의 아동을 지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2021년 1월 이후 쿠바 방문 이력이 있거나 ESTA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과 쿠바 복수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 별도의 미국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발급받은 ESTA가 유효하더라도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 ESTA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 대사관은 이번 조치가 해당자들의 미국 방문을 아예 차단한 것은 아니라며 대상자들은 비민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관할 경찰서를 임시 거처 삼아 생활하는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수사기관 포파는 성명을 통해 시카고 경찰청 구성원들과 경찰서에서 임시 생활하는 이주자들 사이에 성적 비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난 6일부터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한 경찰관이 10대 소녀를 임신시키고 또 다른 경찰관들은 경찰서에서 숙직하던 임시보호 대상자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메르세데스 벤츠는 내년부터 자사 전기차 운전자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에는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북미 충전 표준을 전면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벤츠의 북미 운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 슈퍼차저는 12,000개 이상으로 미국 내 전체 급속 충전기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규격을 채택한 자동차 기업은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리비안과 볼보, 폴스타 등이고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는 테슬라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지난 8일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동해수산에서 모임을 갖고
한창현 제32대 회장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 간사회는 제36대 37대 회장을 역임한 찰스윤 전 회장을 임명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뉴욕 한인회 전직 회장들의 모임으로 이번 모임에는 이문성 회장을 제외한 15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고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